장덕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수강 시 지켜야 할 주요 규칙입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수업화면 캡처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 장덕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년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야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야구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세 번째, 야구의 경기 규칙 이해를 통해 경기를 감상한다 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웠던 경쟁 스포츠 중 필드형 경쟁 스포츠인 야구에 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그중 가장 처음으로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역사는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시청을 통해서 야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래되어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야구의 역사에 관한 사실들을 영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야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방망이와 공을 이용한 경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식이나 오락으로 행해졌어요. 이런 경기들은 정해진 규칙 없이 행해졌다고 해요. 방망이와 공을 이용하는 경기는 여러 가지 종류로 발전했어요. 이런 종류의 경기들 중에서 타운볼이 발전되어 지금의 야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니커보커 규칙은 현대 야구의 규칙의 기초가 되었어요. 다니엘 아담스의 현대의 야구 규칙 규정집은 현대 야구의 규칙으로 진화했어요. 언제 베이스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1774년 독일에서 출간된 시집에서 베이스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미국의 프로야구는 최초의 구단 신시내티 레드스토킹스의 창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7년 뒤 내셔널리그가 창설되었어요. 내셔널리그에 이어서 아메리칸 리그가 창설되면서 오늘날의 양대 리그 체제가 시행되었어요. 월드시리즈 도입으로 야구는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되었어요. MLB는 세계 야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야구 리그예요. 이웃나라 일본 야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일본 프로야구는 1878년에 최초의 야구팀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일본은 미국식 야구 용어를 한자어로 번역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 프로야구는 7개의 구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2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NPB에 진출한 한국인 야구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야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1904년에 야구가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야구 경기는 1906년에 열렸어요. 1946년에 전국 고교 야구 대회를 시작으로 메이저 고교 야구 대회가 생겼고 1970년대는 고교 야구가 큰 인기를 누렸어요. 한국의 프로야구는 1982년에 6개 팀이 출범했어요. 지금은 10개의 구단이 참가하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나라의 야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대는 이 이름을 들어봤는가? 누구? 필립 질레트. 필립 질레트. 한국 야구의 아버지 필립 질레트는 선교사로 한국의 야구단을 조직하고 야구를 가르쳤어.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한국 이름 기레페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 우리나라의 첫 공식 경기는 언제였을까요? 운동장이란 것이 없어서 그나마 들판인 훈련원 공원에서 경기가 열렸어. (1906년 3월에) 개최된 경기에서 YMCA 야구단은 패배했지만 덕어 학교와의 경기 이후에 야구팀을 창단하는 학교가 늘어가기 시작했어. 1915년 11월에 개최된 중등학교 야구대회는 우리나라의 첫 공식 야구대회야. 우리나라의 광복 후 첫 야구 대회는 언제였을까요? 1946년 3월에 조선야구협회가 결성되었고 5월부터 내도시 대학야구대회가 열렸어. 경성, 부산, 대구, 인천이 참가했고 개최해에는 경성이 우승했어. 지금의 서울이야. 우리나라의 중고교 야구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중고교 야구는 청룡기를 시작으로 황금사자기, 파랑배기 등 메이저 고교 야구 대회가 탄생했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초기 공식 명칭은 한국야구 선수권대회야. (2015년부터)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공식 명칭은 KBO 리그로 새롭게 바뀌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자. 영상을 통해서 야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구는 최초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시간의 흐름, 상황적 요구에 따라 경기 규칙과 경기 방법, 경기장, 경기 용구 등이 변화되었고 현재의 야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화기 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1980년대 프로야구가 창립되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국제 경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 국민적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런 야구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즐기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야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야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9명이 팀을 이뤄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쳐서 베이스를 돌아 득점하는 경쟁 스포츠, 필드형 경쟁 스포츠입니다. 공의 속도가 빠르고 단단해 부상 위험이 있지만 매우 다이나믹하고 즐거운 그런 경기 종목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드러운 공을 사용한 티볼, 소프트볼과 같이 유사한 야구형 게임이 학교 체육활동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구의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고 전략과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구는 치고 달리고 던지고 받기 등과 같은 스포츠의 기본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스포츠입니다. 경기 규칙과 작전이 매우 다양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운동입니다. 박진감과 팀플레이가 돋보이는 운동으로 직접 참여는 물론 관전에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요. 개인 능력과
팀 전술의 조화가 중요하므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야구는 야수들이 없는 공간으로 공을 쳐내야 하는데 투수의 공을 예상하고 좋은 공이 오면 치는 것을 주요 전략과 전술로 삼습니다. 또한 선행주자를 진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선행주자가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면 득점이 인정되는 경기입니다. 수비를 할 때는 백업, 커버링 등 협력 수비를 펼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야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경기 규칙입니다. 경기 규칙은 인원과 시간 특점, 그리고 심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심의 수신호에 대해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타자 아웃, 주자 아웃, 투수의 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구는 각 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수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교체된 선수는 다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매회 공격팀이 3명이 아웃되면 공수를 교대하고 두 팀이 9회까지 공격과 수비를 하여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가릅니다. 공격 측의 선수는 3아웃 전에 1, 2, 3루 홈의 순서대로 들어올 때 1점을 얻습니다. 한 명의 주심은 포수 뒤에 서서 정 경기를 운영하고 스트라이크와 볼, 페어볼과 파울볼, 타자와 투수의 반칙 등을 판정합니다. 3명의 누심은 누에서 일어나는 플레이의 아웃과 세이프 등을 판정합니다. 주요 주심의 수신호인데요. 주먹을 들어서 아웃을 판정하고 양팔을 벌려 세이프를 판정하고 양팔을 들어올려 파울볼을 판정하고 검지로 가리켜서 스트라이커를 판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시청할 때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런 수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야구 경기를 시청할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입니다. 플라이볼을 야수가 잡았을 경우 또는 페어볼을 야수가 잡아 타자 주자보다 먼저 1루에 송구한 경우 또는 3스트라이크가 선언되거나 2스트라이크 이후에 번트를 하여 파울볼이 된 경우에는 타자가 아웃됩니다.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입니다. 페어 지역에서 타구에 닿거나 수비하는 야수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주자가 태그를 피하기 위하여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에서 0.91m 이상 벗어난 경우 베이스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그를 당하는 경우 뒷주자가 앞주자를 추월하는 경우 주자가 아웃됩니다. 투수의 반칙입니다. 투수가 다음 행위를 하면 반칙으로 보크가 선언되며 주자는 1루씩 진루하는데요. 연속된 투구 동작을 중지하거나 머뭇거렸을 경우 투수판을 밟지 않고 던지거나 공에 이물질을 묻혀 던졌을 경우 투구 동작이 시작된 후 베이스로 공을 던지거나 던진 동작을 취했을 경우 보크가 선언됩니다. 아웃과 반칙, 보크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내년 야구 규칙에서 약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야구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야구를 시청할 때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잘 시청할 수 있고 보다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외야에 있는 큰 전광판일 것입니다. 그 큰 전광판을 야구 전광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각종 기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코어 보드를 표시하고 있고 타구 판정, 심판 위치, 볼 카운트, 타자 기록, 야수 수비 위치, 타격 순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광판 내용의 기록들 그리고 각종 정보들을 이해하면 야구를 처음부터 보지 않아도 중간부터 봐도 현재 1회부터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을 보는 것이 야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야구 전광판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에 깜짝 퀴즈에 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나요? 먼저 사사구는 야구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합쳐 이르는 말로 야구 전광판에 있는 R, H, E, B 중에 이 B가 경기 중에 사사구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B는 사사구를 얻은 팀에게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사사구를 준 팀에게 기록이 될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사사구를 얻은 팀에게 기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정답을 어떻게 보면 힌트로 주었는데요. 그래서 B는 사사구를 얻은 팀에게 기록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구의 가장 중요한 전광판 보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전광판에는 각종 기록이 들어가 있고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야구 용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야구 용구는 크게 배트와 공, 글러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트는 아마추어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고 프로에서는 나무 배트를 사용합니다. 길이는 106.7cm 이하인데요. 이것은 또 아마추어, 프로 각각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은 코르크 또는 고무로 만든 심을 가죽으로 싸서 둥그렇게 원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데요. 무게와 둘레는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글러브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글러브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포수용, 일루수용, 야수용 글러브가 있습니다. 포수용 글러브는 빠른 투수의 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크기가 크고 두껍게 만들어져 있으며 일루수용 글러브는
손가락 구분이 없고 숏바운드 공을 잘 잡기 위해 좁고 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수용 글러브는 손가락이 분리되어 있고 내야수용은 짧고 외야수용은 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트, 공, 글러브가 가장 대표적인 야구 용구이며 추가적으로 헬멧, 팔꿈치 보호대 등을 타자가 착용하고 포수는 마스크, 몸통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합니다. 경기복은 팀의 선수가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디자인의 경기복을 입어야 되며 15cm 이상의 크기의 등번호를 등에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구를 착용하고 야구 경기를 실시할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껏 강조했던 예절과 안전이 중요시됩니다. 헬멧,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요. 타격 시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타격 후 출루할 때는 배트를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플라이볼을 잡을 때 큰 소리로 서로 신호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경기 규칙과 용구까지 알아봤으니 이제는 실제 야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야구 경기장과 야구 포지션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야구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내야와 그리고 부채꼴 모양의 외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야에서는 포수, 투수, 1, 2, 유격수, 3루수 6명이 수비 위치에서 포지션으로 위치하고 있고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3명이 외야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수는 타자가 타격을 할 수 있게 포수에게 공을 던져주는 선수이고요. 포수는 투수의 공을 받는 선수로 볼 배합을 투수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홈 주변을 수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1루수, 2루수, 유격수, 3루수는 내야수로 내야 주변에 떨어진 공을 주로 수비를 하는데 내야수 간 협력 수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는 외야수로 외야에 떨어진 공을 주로 수비를 합니다. 공이 멀리 가기 때문에 빠른 발과 멀리서 던지는 송구 능력 등이 중요합니다. 타자는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타자의 손잡이에 따라서 왼쪽 타석, 오른쪽 타석에 서서 타격을 하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순번에 의해서 타격을 진행합니다. 보통으로 1번, 2번 앞에 타수는 빠른 타격 선수들이 위치하고 3, 4, 5번의 중간 타석은 멀리 치는 장거리 타자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8번, 9번은 조금 타격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의 역사, 특징과 가치, 경기 전략, 규칙, 포지션 및 야구장, 용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많은 내용인데 많은 내용이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는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영상을 잘 시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팀과 수비하는 팀이 있어요. 공격하는 팀은 타자만 순서대로 나와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게 되는데
타자는 안타나 홈런을 치게 되면 반드시 1루부터 시작하여 2루, 3루를 거쳐 홈플레이트로 다시 돌아와야 1점을 획득하게 돼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 타자가 아웃이 되는데요.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수비하는 선수가 잡았을 때, 또는 스트라이크가 3개가 되거나 공이 땅에 떨어졌어도 타자가 루에 도착하기 전에 수비수가 던진 공이 먼저 도착하게 되면 아웃이 됩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기준은 3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의 타자가 아웃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게 됩니다.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번갈아 하게 되면 1이닝이 끝나게 돼요. 그럼 스트라이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 심판의 눈에만 보이는 영역의 공이 들어왔을 때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면 스트라이크가 돼요. 타자가 공을 쳤다 하더라도 부채꼴 바깥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파울이라고 해서 타자가 2스트라이크 미만일 때는 스트라이크로 계산됩니다. 2스트라이크 상태에서 계속 파울볼을 치면 스트라이크 숫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투수는 계속 공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타자가 친 공이 부채꼴 안에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안타, 부채꼴 영역의 펜스를 넘어가면 보통 홈런이랍니다. 안타를 친 타자가 어디까지 달려가냐에 따라서 1루타, 2루타, 3루타를 구분하는데요. 2루타 이상을 장타라고 해서 장타율을 계산해요. 타자와 공이 베이스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세이프예요. 아까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한 번씩 하면 1이닝이라고 했죠? 야구는 이렇게 총 9이닝, 즉 공격 9번, 수비 9번을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9이닝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10이닝, 11이닝 이렇게 연장전을 계속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이닝에서도 점수가 같으면 무승부 처리하기로 정했어요. 이러다 보니 야구 경기는 끝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보통 3시간 정도 하지만 연장전을 가게 되면 5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야구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팀당 133번의 경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규 시즌이라고 불러요. 정규 시즌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4위 팀까지만 또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포스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5전 3선승, 7전 4선승 이런 식으로 이긴 팀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최종 결승전을 한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야구는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대개 그 다음에 2월부터 스프링 캠프라는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규 시즌을 준비한답니다. 야구장을 가면 경기장 한쪽에 경기를 설명해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와 알파벳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맨 위쪽부터 보면 홈팀과 원정팀의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의 숫자들은 매 이닝마다 각 팀 점수를 적는 곳이랍니다. 경기는 9회까지인데 연장전을 할 경우 12회까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10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광판 양옆을 보시면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팀 선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바깥쪽에 순서대로 적혀있는 숫자는 타자들이 공을 치는 순서인 타순이고 그 안쪽의 숫자들은 수비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주는 숫자를 말합니다. 전광판 안쪽은 5개로 구분하여 봅니다. 먼저 가장 위쪽 부분은 스코어보드 표시라고 합니다. 스코어보드 표시에는 R은 득점, H는 안타, E는 실책, B는 볼넷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왼쪽 아래는 심판 명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일반 경기에는 4명으로 CH는 구심, 그 아래로는 차례대로 1, 2, 3 루심을 뜻합니다. 중요한 경기에는 LF와 RF로 표시되는 좌선심, 우선심, 심판 2명이 늘어 총 6명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을 보시면 볼 카운트 표시가 나옵니다. 볼 카운트 표시 부분에서는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이거나 볼 등 어떠한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카운트 표시 오른쪽에는 타구 판정 표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안타, 실책 그리고 야수 선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 판정 표시 아래쪽을 보시면 타자의 기록인 홈런수, 타점수 그리고 타율이 표시됩니다. 전광판 보기는 필요할 때 다시 꺼내봐서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야구장을 가면 경기장 한쪽에 경기를 설명해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와 알파벳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맨 위쪽부터 보면 홈팀과 원정팀의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의 숫자들은 매 이닝마다 각 팀 점수를 적는 곳이랍니다. 경기는 9회까지인데 연장전을 할 경우 12회까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10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광판 양옆을 보시면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팀 선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바깥쪽에 순서대로 적혀있는 숫자는 타자들이 공을 치는 순서인 타순이고 그 안쪽의 숫자들은 수비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주는 숫자를 말합니다. 전광판 안쪽은 5개로 구분하여 봅니다. 먼저 가장 위쪽 부분은 스코어보드 표시라고 합니다. 스코어보드 표시에는 R은 득점, H는 안타, E는 실책, B는 볼넷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왼쪽 아래는 심판 명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일반 경기에는 4명으로 CH는 구심, 그 아래로는 차례대로 1, 2, 3 루심을 뜻합니다. 중요한 경기에는 LF와 RF로 표시되는 좌선심, 우선심, 심판 2명이 늘어 총 6명이 된답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을 보시면 볼 카운트 표시가 나옵니다. 볼 카운트 표시 부분에서는 투수가 타자에게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이거나 볼 등 어떠한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카운트 표시 오른쪽에는 타구 판정 표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안타, 실책 그리고 야수 선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 판정 표시 아래쪽을 보시면 타자의 기록인 홈런수, 타점수 그리고 타율이 표시됩니다. 전광판 보기는 필요할 때 다시 꺼내봐서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아까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한 번씩 하면 1이닝이라고 했죠? 야구는 이렇게 총 9이닝, 즉 공격 9번, 수비 9번을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9이닝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10이닝, 11이닝 이렇게 연장전을 계속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이닝에서도 점수가 같으면 무승부 처리하기로 정했어요. 이러다 보니 야구 경기는 끝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보통 3시간 정도 하지만 연장전을 가게 되면 5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야구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팀당 133번의 경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규 시즌이라고 불러요. 정규 시즌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4위 팀까지만 또 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포스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5전 3선승, 7전 4선승 이런 식으로 이긴 팀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최종 결승전을 한국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야구는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선수들은 대개 그 다음에 2월부터 스프링 캠프라는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규 시즌을 준비한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전체적으로 야구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활동지 학습을 진행할 건데요. 활동지 주제는 cy 영과 한국 야구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투수 cy 영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cy 영에 대해서 한번 읽고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노히트로런을 달성한 선수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사한 내용을 빈칸에 적어 놓고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그때 수업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차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체육에 관한 문구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